자, 이어서 이제 복권 발전기로 가봅니다. 복권, 얘는 중복되게 감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 우리 자여자 발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권과 지금 직권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직권, 분권이 있는데 먼저 분권은 병렬 형태로 전기자와 계자를 이렇게 병렬 형태로 연결한 발전기. 직권 발전기는 직렬이죠. 아하, 이 전기자와 계자를 직렬로 연결한 발전기 있었는데요. 이제 복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 얘네 둘을 가져다가 이렇게 합해버린 거죠. 오호, 분권과 직권을 이렇게 동시에 결합해서 만들어낸 이런 발전기를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복되게 달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얘가 분권, 얘가 직권이고요. 이제 복권 발전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자, 여기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분권에 있는 이 계자 저항을 RF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E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저항, 전기자 저항을 RA, 그렇죠? 그 다음에 RS는 이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직권에 연결되어 있는 계자 저항, 그래서 S 시리즈, 시리얼 그렇죠? 그래서 RS 계자 저항이 되겠고요. 자, 이 전기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전기자 전류를 IA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호, 여기에서도 그러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두 개로 갈려서 나가겠죠. 역시 분권 쪽으로 가는 전류 IF.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이제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쵸? IS라고 쓰자고 그랬죠. IS. 역시 계자 전류. 그리고 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하 쪽으로 가는 전류, 부하 전류. 자, 이런 기호와 용어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제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단자 전압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권 발전기는 앞에 살펴본 대로 복권 발전기를 이제 이런 우리가 직권에다가 연결하는 방법이 이쪽에 그렇죠? 전기자와 이쪽 계자의 내부에서 이렇게 연결한 것을 내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요.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쪽 그렇죠? 이 계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얘를 내분권, 얘를 외분권 복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내분권을 쓰게 되는 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또 이렇게 얘가 계자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하, 얘가 뭔가 자속이 더해져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가동 복권 발전기가 있고요. 또 이 두 개의 자속이 서로 빼어져서 즉 그쵸? 차동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동작하도록 만든 발전기가 있는데 우선 우리 앞에 뭐 전자기학이라든가 여기서도 배웠었죠. 코일을 접속할 때 이렇게 감는 방식에 따라서 그쵸? 이쪽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고 얘도 그쵸? 이렇게 자속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자속이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로 우리가 접속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감아서 얘는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뭐 이건 전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뭐 이런 가동과 차동의 의미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때 만들어지는 자속과 이때 만들어지는 자속이 이렇게 서로 빼어지는 형태, 충돌이 일어난 형태의 접속을 우리가 차동 접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동 접속 역시 이 두 개, 여기 계자와 이쪽 분권 계자와 직권 계자의 우리가 감는 법들에 의해서 각각 자속이 합해져서 얘는 대체적으로 유도 규전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만들어낸 발전기를 가동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차동 복권 발전기는 그렇죠. 이 두 개의 접속을 서로 그렇죠. 자속이 서로 빼어지도록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차동 복권 발전기는 직권과 분권 계자가 서로 자속이 상쇄되어서 대체적으로 유도 기전력이 감소하는 형태로 해서 만든 발전기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가동 복권 발전기에는 과복권이 있다는 거죠. 과복권은 자, 전부하 전압 우리가 부하를 그렇죠? 달 수 있는 것을 걸었을 때 전체를 걸었을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부하를 달았을 때 만들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그렇죠? VN 전격 전압 그래서 VN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무부하 전압은 없다고 그랬죠. V0 또는 뭐
오픈돼 있다 그래서 V5 오픈, V0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부하를 달았을 때의 전압이 부하를 처음에 달지 않았을 때의 전압보다 오히려 커지네요. 그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런 분권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요. 분권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뭐였습니까? 여기에 무부하일 때는 이때의 그쵸? 기전력과 여기 무부하일 때의 전압은 서로 같았다 그랬죠. 왜냐면 여기 무한대의 저항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부하를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이 전기자 저항 RA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 RA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N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쵸? 이 전압 강화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전압보다는 더 작아지는데 얘는 이 부하를 걸었던 전체 부하를 걸었던 그때의 전압이 오히려 이 무부하 전압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오호 뭔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복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하 일반적이지 않은 거란 얘기죠. 바로 그게 가동복권을 이용해서 이 과복권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지. 그리고 또 평복권은 또 적절히 조절해서 전부하 전압과 VN과 또 무부하 전압 V0를 서로 같게 만들어 뭔가 평평하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죠. 같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발전기도 있고요. 또 일반적이긴 한데 전부하 전압이 역시 무부하 전압보다는 작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부족복권,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들의 어떤 특징을 구분짓겠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차동복권은 이렇게 그쵸? 자속을 서로 상쇄되도록 차감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데 주로 차동복권은 이 수하 특성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수하 특성은 뭐냐? 자, 부하가 증가했을 때 부하를 우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쵸? 계속 전류를 많이 써먹게 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전류를 많이 써먹게 되는데 그때 단자 전압을 이렇게 줄여버려서 전류가 일정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일종의 정전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이 분권 발전기의 그쵸? 이게 외부 특성 곡선이었죠. I와 V 사이의 관계. 그쵸? 그랬을 때 얘가 갑자기 부하가 많이 늘어서 전류가 많이 잡아먹고 갖게 되면 이때의 자속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쵸? 그때 전류 양도 적게 되는 이런 성질이 기본적으로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류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성질, 그냥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해지는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차동복권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전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쵸? 전압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전압에 따른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이런 그래프여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상적인 거고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뭔가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차동복권 발전기의 특징이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하 특성이라고 할 때 수하는 수직으로 낙하한다 그 얘기예요. 이 I와 V 사이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 뚝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전류 특성을 어디다 우리가 써먹게 되냐면 바로 용접 이럴 때 이 투합 특성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 이 용접 같은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동복권 발전기는 용접에 쓰이는 그런 발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희 사촌형이 김차동이라고 하는 차동이 형이 있어요. 차동형 사촌형이 김차동. 이 형은 용접공이에요. 아주 멋져. 용접을 굉장히 잘해. 용접공. 차동이 형은 용접공. 그래서 차동이 형은 용접공. 차동복권 발전기는 용접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차동이 형은 용접을 잘하십니다. 용접공입니다. 그래서 차동은 용접입니다. 용접. 그리고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수하 특성, 이 전류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어서 이제 폭권 발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이 직권 발전기죠. 직권 발전기 이쪽에 그렇죠? 분권 계좌를 하나 이렇게 두면 복합적으로 감아진 이런 걸 우리가 복권 발전기다. 그 중에서도 얘는 뭐 내분권 복권 발전기죠. 이걸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얘를 보면 일단 이 분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직권 계좌가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이어졌다는 것은 뭐 지금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이어져 버리면 이 계좌를 없애고 선으로 이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 단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없애버려서 이 부분을 단락을 시켜버리면 그렇죠.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쓰게 되고, 이번에는 자, 이 복권 발전기를 자, 이 직권 발전기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은 사라지되 얘는 단락이 되면 여기가 연결이 돼 버려서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분권 계좌의 요 부분을 계좌를 우리가 샥 개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방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 필요 없는 거죠. 이거 회로도에서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부분 직권 발전기로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쓰려면 이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고, 또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쓰려면 여기 그렇죠? 분권 계좌를 개방을 시켜서 오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직권 발전기, 이렇게 분권 발전기로 각각 또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 얘기지.